제2의 박찬호를 꿈꾸며 KBO에서의 최상위 지명을 뒤로하고 메이저리그라는 꿈을 향해 태평양을 건너는 고교야구 유망주들이 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무대라는 동경, 그리고 거액의 계약금은 달콤하지만 그 뒤에 가려진 마이너리그의 현실은 상상 이상으로 냉혹한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국내에서도 꽤나 주목받았던 새 투수의 미국 진출 도전기와 현재 근황은 어떤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선수는 2000년생에 우한 최현일입니다. 서울고등학교 재학 시절 뛰어난 신체 조건과 안정적인 마운드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야구계의 주목을 받았던 그는 2학년 때부터 팀의 실질적인 에이스 투수로 활약합니다. 당시 김대한, 손동현 등과 함께 서울권 최대의 유망주로 꼽혔는데요. 140km 후반의 묵직한 공을 뿌렸지만 고3 시절엔 폼이 떨어지면서 1차 지명을 받는 데는 실패했죠. 그래도 여전히 2차 1라운드에선 뽑힐 것이 유력해 보였던 그는 2018년 8월 KBO가 아닌 미국에 진출한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가 향하게 된 구단은 LA 다저스. 당시 다저스와 합의한 계약금은 약 30만 달러 수준이었죠. 과거 특급 유망주들이 받았던 100만 달러 이상의 거액과 비교하면 다소 아쉬운 규모였는데요. 기본적으로 그가 다저스의 열렬한 팬이기도 했고 원래부터 미국행에 관심이 높았기에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죠. 반대로 다저스의 스카우트진은 그의 무브먼트와 회전수 그리고 성장 가능성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리그에서의 커리어는 뚜렷한 성과와 뼈아픈 한계가 공존했습니다. 시작은 좋았습니다. 마이너리그 4단계 중 가장 밑바닥이었던 루키리그부터 시작했던 그는 2019년 65이닝을 소화해 평자 2.63을 기록하게 되죠. 71탈삼진을 잡는 동안 볼넷을 10개만 줄 정도로 안정적인 볼 3비까지 보여줬습니다. 나이 대비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으며 MLB.com으로부터 다저스 내 26위 유망주로 꼽히기도 했죠. 코로나로 잠시 커리어가 끊어졌으나 2021년부터는 싱글A와 상위 싱글A를 오가며 8승 6패, 평균 자책점 3.55라는 준수한 성적을 거두는데요. 이후 다저스 마이너 최우수 투수로도 선정되며 로버츠 감독과의 만남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AA와 AAA 등 상위 리그로 올라갈수록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었습니다. 부상과 부진을 겪으며 2년 가까이 방황의 시간을 맞이했고 2014년이 되어서 마침내 AA와 AAA 무대까지 올라서는데요. 하지만 냉정히 콜업할 수준은 되지 못했고 결국 12월 룰5 드래프트를 통해 워싱턴 내셔널스로 이적하게 되었죠. 그리고 시련은 이어집니다. 2025 시즌 AAA에서 4경기 평균 자책점 15.12로 크게 부진했고 8월까지는 무려 19개의 피홈런을 헌납하는 등 장타 억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뛰어난 제구력에도 불구하고 타자들을 윽박지를 구위가 없었고 헛스윙을 유도할 결정구도 부족해 결국 선발에서도 밀려나게 되었죠. 사실 선진 야구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영어도 유창하게 구사하는 등 여러모로 성실했던 선수였기에 더욱 아쉬움이 남는데요. 앞서 말했듯 타자를 9위로 압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기에 구종 패턴을 바꿔가며 자신만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죠. 커브와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주로 쓰다 팔꿈치 부상 이후로는 투심을 늘리는 등 변화를 줬고 제구력도 좋았지만 결국엔 평균 140km 중후반이던 구속이 더 내려가면서 미국 무대에서는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25년을 끝으로 치열했던 6년간의 미국 도전을 마친 최현일은 KBO 무대에서 새로운 야구 인생을 시작하기로 결심을 내렸습니다. 마이너리그 생활을 완전히 정리하고 귀국한 그는 해외파 선수의 국내 복귀 시 적용되는 2년 유예기간 규정을 소화하기 위해 2025년 가을 육군 현역으로 입대했는데요. 현재 군 복무 중인 그의 전역 예정일은 2027년 4월이며 제대 후 곧바로 다가오는 2028 KBO 신인 드래프트 참가를 목표로 하고 있죠. 메이저리그 마운드를 밟겠다는 꿈은 끝내 완성하지 못했던 그가 한국 무대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다음은 2004년생 우한 심준석입니다. 미국 진출을 선언한 투수들 중 가장 이름이 많이 알려진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심준석은 덕수고등학교 1학년 시절부터 시속 153km를 상회하는 엄청난 강속구를 뿌리며 일찌감치 초고교급 투수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키 193, 몸무게 97kg라는 우수한 체격 조건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의 묵직한 구위는 많은 스카우터들을 흥분시켰는데요. 정말 한때는 KBO가 심준석 리그라고 불린 적도 있었고 그를 뽑기 위해 꼴찌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까지 있을 정도였죠. 그렇게 2023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 지명이 매우 유력해 보였지만 그는 스캇 보라스와 손을 잡는 등 일찍이 미국행을 준비하는데요. 하지만 또 상황은 심준석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고3 때 몸 상태 이슈로 제구가 완전히 망가지며 불안한 투구를 보여주는데요. 메이저리그 구단들도 그에 대한 평가를 낮출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결국에는 갔습니다. 최종적으로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입단 계약을 맺었는데요. 목표였던 계약금 100만 달러에는 미치지 못하는 총 75만 달러 규모였죠. 어쨌든 입단과 동시에 팀 내 20위권 유망주로 올라서기도 하는 등 나름대로의 기대를 받았던 그는 마이너 선발 데뷔전에서 4이닝 8K 퍼펙트를 기록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가슴 근육 경련 등 부상으로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고 2024년에는 출전 한 번 없이 마이애미 말린스로 트레이드되죠.
시즌 종료 후 가을 리그에 참가했지만 5이닝 동안 12볼넷을 줄 정도로 제구가 흔들렸고 2025 시즌을 앞두고는 마이애미 유망주 30위권에서도 제외됩니다. 그리고 2025 시즌에도 반전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루키리그에서 뛰었고 13경기에 등판해 3패, 평균 자책점 10.80이라는 처참한 성적을 남겼는데요. 특히 13과 3분의 1이닝 동안 볼넷 23개, 몸에 맞는 공 8개를 내주는 등 31개의 사사구를 기록하며 도저히 지켜볼 수가 없는 투구를 했죠. 결국 미국 도전 3년차인 2015년 8월 소속팀 마이애미 말린스로부터 뼈아픈 방출 통보를 받게 됩니다. 압도적인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고교 시절 최고 157kg, 비공식으로는 160kg까지 기록해봤던 선수였지만 결국 고질병이었던 제구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며 발전할 수 없었는데요. 사실 원래부터 이 정도로 엉망이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팔꿈치와 허리 등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리며 실전 등판 기회가 줄어들었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투구 밸런스 및 제구력 붕괴로 이어진 거죠. 나름 스위퍼도 익히고 본인 스스로 노력도 해봤지만 이젠 상황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방출 이후 귀국해 개인 훈련에 매진한 그는 2026 시즌을 앞두고 다시금 뉴욕 매츠와 마이너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일본 구단에서도 거액을 제시했으나 거부했고 끝까지 메이저리그라는 꿈을 향해 도전에 나선 겁니다. 2년 안에 콜업을 목표로 잡은 그는 루키리그 개막전에서 2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며 산뜻하게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결국 또 볼넷이 늘어나며 실점이 쌓였고 2026 시즌 6월 14일 기준으로 총 7경기 10과 3분의 2이닝을 소화해 14볼넷 10탈삼진, 출루효율 1.97을 기록 중입니다. 여전히 제구 문제를 극복하려면 갈 길이 멀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네요. 이번은 마산 영마고 출신의 또 다른 04년생 우한 장현석을 보죠. 중학생 시절 부상 재활 등의 이슈로 1년 유급을 선택했던 그는 고교 2학년 때 156km의 강속구를 던지며 단숨에 주목받게 됩니다. 그리고 고3 시절엔 더욱 완성형 투수로 진화하는데요. 특히나 7월 장충고와의 청룡기 8강에서는 6과 3분의 2이닝 동안 무려 14탈삼진 무실점 피칭을 펼치는 등 고교 3년간 도합 21경기에 나와 6승 3패 평작 1.85를 기록했죠. 여기 기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탈삼진율 자체가 말이 안 됐고요. 당시 평균 해저수 2400 정도에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등 변화구의 완성도도 뛰어났고 심지어 고3 시절엔 출루 허용률이 0.79에 불과할 정도로 제구도 좋았죠. 이러한 활약을 인정받아 고교생 아마추어 선수 신분으로 2012 항저우 아시안게임 야구 국가대표 발탁이라는 영광까지 누리게 되는데요. 또 한국이 금메달을 차지하면서 일찍이 병역 특례까지 받게 되었죠. 하지만 이 시기부터 그의 미국 진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왔고 결국 8월 1일자로 메이저리그 도전을 공식 선언하게 됩니다. 사실 2024 KBO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했다면 이견이 없는 전체 1순위감이었고 한화행이 유력했던 그였는데요. 복수의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큰 관심을 보인 가운데 그는 한국과도 인연이 깊었던 LA 다저스와 계약급 90만 달러 플러스 옵션 10만 달러 규모에 사인하게 되죠. 4년 내로 마이너리그를 졸업하고 2027년 메이저 데뷔를 목표로 잡은 그는 진출 직후 다저스 내 21위 유망주로 평가받습니다. 또한 야구 선수들을 평가하는 28십 스케일 기준으로 패스트볼과 슬라이더가 상위 15% 정도에 해당하는 60점을 얻으며 큰 기대를 받았죠. 그리고 실질적 미국 진출 첫 시즌이었던 2024 시즌 장현석은 다저스 산하 루키리그에서 명과 암을 동시에 보여주게 됩니다. 일단 성적만 놓고 보면 13경기에서 1승 2패, 평균 자책점 8.14였는데요. 24와 3분의 1이닝 동안 볼넷 19개를 내주며 제구 난조를 겪었는데 또 탈삼진은 무려 49개나 뽑아내면서 이닝당 2개 골이 넘어갔죠. 그래도 어쨌든 9위만큼은 증명한 그는 시즌 중반인 8월 싱글 A 무대로 빠르게 승격했고 그곳에서는 5경기에 선발 등판해 12와 3분의 1이닝 19탈삼진으로 평자 2.19를 기록하며 기대에 부응합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25 시즌 장현석의 성장세는 주춤하게 됩니다. 여전히 9위는 좋았으나 제구 문제가 극복되지 않으며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기술적 문제 개선을 위해 로스터에서 제외된 후 갑작스럽게 부상자 명단에 등재되었죠. 10위권까지 올라갔던 유망주 랭킹도 다시 하락했으며 최종적으로 싱글-A 13경기 40과 3분의 2이닝 32볼넷 54탈삼진 평자 4.65로 시즌을 마칩니다. 고교 시절 대비 갑작스럽게 제구가 흔들린 원인에 대해 MLB 파이프라인은 투구시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 머리가 고정되지 않고 흔들린다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릴리스 포인트가 불안정하고 기복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였죠. 또 투구시 생각이 많아지는 부분 등 멘탈적인 요소 역시 그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었는데요. 새로운 시즌을 앞두고는 야마모토 요시노부와 함께 훈련 캠프에 참가하기도 하며 단점 보완을 위해 힘씁니다. 그리고 개막 후 첫 3경기에서 13이닝 3자책에 단 2볼넷만을 내주며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피안타율 1할 오픈 1위에 출루 허용률도 0.7이 안 될 정도로 안정감이 있었죠. 그러나 5월 들어 곧바로 난타당하며 무너지기 시작했고 가장 최근이었던 6월 7일 경기에서 1과 3분의 2이닝 7실점이라는 최악의 피칭으로 전체적으로 볼넷 비율 자체는 좋아졌지만 피안타율이 급상승한 상황인데 남은 시즌 동안이라도 꼭 반등해줬으면 좋겠네요.
이렇듯 국내 복귀를 선택하고 군 복무를 시작한 최현일, 방출의 아픔을 딛고 뉴욕 매체에서 재도전에 나선 심준석, 그리고 여전히 절치부심 중인 장현석까지 세 선수의 현재 위치와 행보는 각기 달라졌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내 고교 무대에서는 주목받았던 이 투수들도 미국 무대에서는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메이저리그라는 벽은 그들의 예상보다도 더욱 높게 느껴지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죠. 물론 무조건 KBO 잔류가 나았다고 단정할 순 없습니다. 꿈을 쫓았던 그들의 도전은 박수받아야 하고 또 아직 완전히 결말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에 섣불리 판단할 순 없죠. 지금도 많은 한국인 마이너리거들은 메이저라는 꿈을 향해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언젠간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길 진심으로 바라며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6월 이후로 구독자 상승이 아예 멈춰버렸는데 혹시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제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더 흥미로운 콘텐츠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